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추세변 곡점의 달인 월요일의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아무리 내일 휴장이라지만 오늘 우리 시장 너무나도 방향성을 잡지 못했거든요. 오늘장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화가 나는 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시장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가 나는 이 시장 속에서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기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죠.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댓글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 시장 개인 투자자들은 화가 나는 장이었다가 아마 딱 맞을 겁니다. 왜냐면 움직이는 종목이 딱 보니까 초전도체 관련주만 급등을 했고요. 그것도 움직인 이유가 뭐 김인기 대표인데 뭐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뭐 인터넷에 뭐 자세하게 써 있는데 무슨 뭐 스타트업 뭐 기업 대표라 그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거에 뭐 연구를 하고 뭐 한 달 정도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새로운 물질이다, 뭔가 기대감을 어쨌든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초전도체 관련주로 공략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화장품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목요일부터 해서 목,금, 오늘 월요일이니까 이제 3일째 잘 갔는데 이게 끝까지 땡기면서 강하게 갔으면은 그래도 그쪽 관련주 갖고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텐데 오늘 조금 조정받거나 빠지는 흐름들도 있었고, 오늘 처음 또 하필이면 들어갔는데 떨어지니까 물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화가 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일단 차트를 보면서 시장 얘기를 또 몇 개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 오늘 대부분 종목들이 빠졌던 이유는 뭐 휴장을 앞두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깔끔하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이 빠졌고요. 미국에 있는 그 엔비디아가 좀 하락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작년 10월 달에 400조가 조금 안 됐습니다. 근데 그냥 400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 한 이맘쯤에서 400조에서 놀던 애가 최근 7월 달에 1,400조를 돌파했다 그랬었거든요. 400조에서 1,400조까지 250%가 올라갔어요. 대형주가. 그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럼 몇 프로 올라갔느냐? 똑같습니다. 신기하게도 똑같아요. 이 기사에도 이미 나온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IT 기업은 올라간 게 없는데 엔비디아는 주가가 250%가 올라가고 뭐 그랬다는.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버블이냐 아니면은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냐, 이런 논란 속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버블이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 있는 반도체주들이 빠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빠졌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게 빠진 거예요,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도 삼성전자 한 250% 가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반도체도 한 200%, 한 200% 필요 없어요. 100%만 가도, 100% 정도 가고 나서 한 20%, 30% 빠져도 쿨하게 우리는 버텨낼 수가 있을 텐데, 쟤네들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뭐 쟤네들 빠진다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화가 났을 거다라는 저의 추측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중국을 옥죄겠다라는 이제 인공지능을 옥죄겠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건 뭐 그냥 나오는 얘기인 거고요. 새롭게 오늘 아침서부터 기사를 또 내오면서 아시아 시장이 또 약세를 보였는데 여러분들 이제 얘기가 나온 거 들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중국 부동산 디폴트 이슈. 그것 때문에 이제 아침에서 흔들렸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자면, 자, 중국에서 디폴트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디공포. 그러니까 이제 그 인플레이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막 하락하는 건데 워낙 그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도배를 하면서 자, 중국 시장이 그럼 폭락을 했느냐? 아니요.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보더라도 폭락의 느낌은 아니에요. 전날 금요일 날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중국 부동산 버블이다, 뭐 디폴트 위기다, 뭐 그러면서 급락할 거면은 이게 아니고 오늘 중국 시장 한 마이너스 한 10%, 15%, 한 20%는 빠졌어야 되는 거죠. 과거에 갑자기 막 러시아 전쟁 나올 때 막 20% 급락했었네 그때. 그런 것처럼 장대 음봉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안 그랬습니다. 전저점 잘 지지하고 잘 버텼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은근슬쩍 좀 강한 그런 이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우려에서도 아시아 증시는 견고하게 잘 버텼다라는 좀 평을 내놓을 거고요. 일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침서부터 나왔던 기사였거든요. 중국 시장이 디폴트다, 부동산이 디폴트다 해서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중국 시장도 당연히 그러면 더 빠져야 되는 거예요. 0.34% 막판에서 들어 올렸는데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마이너스 20% 그냥 폭삭 무너져야 되는 거고 일본 시장도 저점이 깨져서 폭삭 무너져서 이렇게 떨어져 갖고 오늘 다들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다 난리가 났었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버팁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시장 보면 이제 유로스톡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을 거고 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8월 14일 날. 근데 폭락이 없어요. 0.14% 플러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그 디폴트 이슈로 시장이 폭락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치는 장이 아니고 웬만한 악재에도 견고하게 잘 버티는 장인데 그러면은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미국 시장이 좀만 반등을 주면 그리고 최근에 순환매가 계속 이어졌어요. 제약주 강했었죠. 그리고 나서 뭐 초전도태도 마찬가지 순환매 일종이긴 한데 그쪽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이니까 그거는 제외시키더라도 최근에 제약주 강했죠. 그게 화장품주들 강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서 뭐 음식업종도 일부 강했을 거고 그러니까 테마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저는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추세도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 시장의 추세가 끝난 건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좀 약해서 좀 떨어진 건 맞지만 오늘 뭐 재미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좀 화도 나고 왜 안 움직이니까 가는 것만 가고 뭐 화장품만 주식이냐 뭐 제약주만 주식이냐 초전도체 그걸 못 사갖고 여러분들이 뭐 배가 아프거나 할 수는 있겠는데 이 흐름은 분명히 순환하면서 오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디폴트 얘기 나왔으면 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에서도 일본 시장 버텼죠. 중국 시장도 버텼죠. 유럽 시장 잘 버티고 있죠. 미국 시장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250%, 1,400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작년에 400조에 놀던 애예요. 1,400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엔비디아가 올라가든 다른 반도체가 올라가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종목들도 뭐 화장품이 흔들렸지만 죽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이 또 순환하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또 조정받았던 제약주가 움직이거나 화장품이 움직이거나 근데 저는 반도체가 제일 싸다고 보는데 그 얘기도 공개 방송에서 오늘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오늘 전화 상담을 하든 문자 상담을 하든 반도체 섹터든 안 움직인 종목들이 있죠. 아직은 제가 볼 땐 포기할 자리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미국 시장 급락하고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추세가 깨질 때 그때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 던져버리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포기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되는 종목들 전화 상담이든 문자 상담을 주시면 저는 아직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봐요. 무너져야 제가 하락장이라고 얘기할 텐데
작년에는 제가 하락장이라고 계속 노래를 했어요. 작년 1월 달에서 1월 17일부터 하락장입니다를 선포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계속 하락장이 됐던 거고. 근데 올해는 그런 거는 아니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버티면서 일단 오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뭐 주식창 보다가 중간에 끄고 나왔다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에서의 버팀목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이 시장 관련 전략들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서울경제TV는 이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죠.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신청 가능하죠.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라다이스 주셨고요. 매수가가 13,200원, 비중은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가 살펴보니까 18,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됐거든요. 현재 수익권이시고요. 요즘에 또 관련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기대감도 크실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자리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수익을 보고 계신데 이 파라다이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이분은 고민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유, 언제 팔면 잘 팔까 고민될 수도 있죠. 뭐 행복한 고민인데 그렇죠? 13,200원이면 굉장히 바닥에서 사신 거예요. 이게 지금 12,570원으로 찍었다가 13,200원 지금 차트를 보면 완전 바닥이죠.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인가 봤더니 한 38%, 장중에 거의 39%. 초전도체 아니고서야 지금 저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화장품, 어차피 거기니까 중국 소비주들 말고는 아마 없었을지 않았나. 물론 일부 종목들을 가고 있는 각계전투하는 애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수익 나신 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축하는 드리는데 욕심을 안 낸다 그러면 일부 조금 팔아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수익이 3%가 아니에요. 38%란 말이에요. 그러면 잠깐 팔았다가 3분의 1이라 팔았다가 조정받을 때 다시 사면 되죠. 나머지는 갖고 가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욕심이 많다. 아니 나는 더 먹어야겠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어차피 조정받으면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좋아요. 거래량도 좋고. 자,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하고 기관들하고 삽니다. 최근에 고점 부분에서 사죠. 그럼 쟤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바닥에서 40% 갔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사준다? 개인들이 물려있는 그러니까 비싸봤자 저 고점은 아니고 최근 한 5, 6개월 정도에서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들을 사준다? 그렇게 착한 애들이 아닙니다. 그럼 쟤네들이 사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게 지금 4만 원대에서 쭉 빠졌으니까 이제 2만 원 가고 2만 5천 원 가고 싶으니까 사는 게 맞겠죠. 뭐 올릴 이슈는 얘네들이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들은 기업 실적을 보면은 코로나도 지났고 그래서 실적은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는 바뀔 수는 있는데 가장 최악은 벗어났다라는 생각이에요, 얘네들이.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긴 했는데 이건 거의 바닥이다. 길게 보면 그래서 제가 카지노 관련주를 작년에도 추천을 하긴 했었습니다. 길게 보면 올라간다. 근데 그 올라가는 게 세력보다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샀을 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지금 사잖아요. 지금 사고 있고 정고점까지 부딪혔고 거래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얘네들은 여기를 넘어가서 2만 원, 2만 5천 원을 가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실적 핑계를 대든 그러니까 최악은 지났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핑계를 대든 아니면은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단체 강경 놀러 오니까 뭐 해외 사람들도 놀러 오니까 그에 따른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틀린 얘기는 없죠. 왜냐면 우리는 가장 최악을 지냈잖아요. 아예 그냥 밖에도 뭐 사람들이 모여서 고기도 안 먹고 그냥 집에서만 지내는 2021년도, 2022년도를 지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당연히 저는 올라갔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워낙 장이 그동안 안 좋았고 올라갈 이슈도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슈는 이미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작년부터 있었어요. 실적에 대한 이슈들은 작년부터 있었으나 안 갔던 것뿐인데 지금은 실적에 대한 이슈 플러스 뭐 중국인 이제 관광 그것도 지금 새로 다시 온 거는 맞지만 그거는 다시 또 거꾸로 잡힐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같이 또 다시 또 친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까 중국이 또 삐져가지고 우리 안 보내 그러면 값이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이제는 거래도 들어왔고 외국인들 사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눌려도 그냥 결론이에요. 어떤 얘기가 나와도 제가 볼 때는 2만 원 돌파, 2만 5천 원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욕심이 많으면은 눌려도 버티시는 거 가능하고요. 버티실 생각이 없으면 3분의 1만 팔았다가 조정 시 다시 재매수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길게 어쨌든 간에 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별의별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파라다이스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싫다 하시면 일부 수익 실현을 했다가 재매수 해보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들고 가서 2만 원, 2만 5천 원 목표가 설정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095만 09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3,120원 비중 20%요. 네, 13,120원에 비중 20%. 지금 이렇게 종가를 보니까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해서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7,540원 이렇게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 의류 브랜드 관련한 기업이죠. 이 09만 전문가님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 기회가 있을까요? 자,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지금 많으십니다. 아나운서님이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이거는 전화 주신 분하고 대화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수고하십니다. 고생을 꽤 오래 하셨네요, 그렇죠? 예, 지금 2월 15일 날 아 그래요? 2월 달에 사신 거면 예. 자 지금 차트를 좀 보니까요. 차트가 아직은 그렇게 돌아서겠다라는 모양이 없어요. 아, 그냥 돌아서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돌아서는 모양이 없어서 뭐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또 추가 매수를 좀 더 해야 될지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화장품이나 제약주들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제약주들도 거래가 실리면서 다시 들어올리면서 추세를 좀 바꾸는 뭔가 힘이 실려서 좋아졌고 화장품도 최근에 갑자기 거래가 실리고 추세 돌면서 좋아졌는데 아직 그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언제 돌릴지 몰라요. 예를 들어 카지노 같은 경우도 제가 작년에 추천했지만 안 갔단 말이에요. 물론 조금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코로나 그때 해제 기대감으로 잠깐 움직였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움직이는 그런 경우인데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예. 많이 빠졌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건 되는데 네. 도대체 무슨 이슈가 있을까 봐 기대감을 사셨을까 그것도 일단 궁금하긴 한데 의류 쪽이란 말이에요. 패션, 의류 이쪽이란 말이에요. 예. 왜 2월 달 정도면은 그때 당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나 이게 이슈가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왜 공구만 사셨는지. 이 주식을 산 데가 작년 지금 1년도 채 얼마 안 돼가지고 예. 그냥 사셨군요. 예. 그래요. 일단은 뭐 더 이상 뭐 쭉쭉쭉쭉 지금 웬만한 종목들이 또 바닥에 있다가 막 급락하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장이 안 좋으면 이렇게 바닥인 종목이 저점이 깨지고 또 지하실 가고 지하실 100층 가고 지하실 1000층 가고 자꾸 떨어지고 뭐 이런 흐름들이 안 좋을 때 있는데 요즘엔 그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버티시는 게 맞고요. 10,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세요. 그냥 좀 길게 보세요. 길게. 길게 뭐 얼마 정도? 한 몇 년? 몇 년은 좀 너무 가혹하고 예. 지수가 올라가면 바닥의 종목들이 올라갈 텐데 일단 10,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올해 안에는 그래도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몇 년까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10,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연락 주시면 그때에서 이제 손절하고 교체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또 버텨서 수익에서 나올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시점에서 손절하는 게 어떻습니까? 손절이요? 예. 저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해서 지금 당장 갈 만한 종목이 보이면
그냥 손절하고 교체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지금은 종목들이 초도부터 아니고서는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좀 더 보고 있다가 뭐 화장품이 예.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아니면 뭐 원전 테마가 움직이는 것 같다 아니면은 무슨 뭐 음식 업종이 움직이는 것 같다 아니면은 뭐 2차 전지가 다시 가는 것 같다라는 게 조금 느낌적이 나오면 그때에서는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교체하는데 아직 안전한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주식한 데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네. 한 6종목 가져 있는데 거기다 뭐 거의 마이너스 뭐 30%, 25%뭐 이게 다 마이너스라 28%, 21%, 25%, 29%다 마이너스라.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가는 건 잘 가는데 아직 안 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지금 고민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예, 장이 그래요, 뭐. 조금 이제 반등 주기 시작하게 되면 종목들이 한쪽으로 다시 몰릴 거예요. 그러면은 또 제2의 제약주, 제2의 화장품 업종들이 또 나올 텐데 갖고 있는 종목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직은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시장의 반등을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하이드비요. 하이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 2,450원이 비중이 50%인데요. 네, 매수가가 2,450원, 비중 50%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1,695원 이렇게 종가 형성했거든요. 네.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비중도 네, 크고. 큽니다. 네, 이 하이디비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관련한 종목인데요. 하이디비 어떻게 좀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글쎄요. 아유. 반등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자 일단은 안녕하세요 이종섭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저 한번 네. TV로 보고 싶었습니다. TV로는 계속 보고 계시고 있죠. 예, 예, 예. 아니, 목소리 통화로 좀 같이. 통화로 그래요. 통화는 저랑 처음 전화해 보시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요. 일단, 아, 이거를 2,450원에 막 급등할 때 좀 샀더니 덜 나죠 했더니 쭉쭉 내려가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때 당시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예. 굉장히 막 강해가지고 혹시나 더 가나 싶어갖고 했는데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왼쪽 산이 있고 오른쪽 산이 있는데 어디서 하셨나요? 한 2달 넘은 것 같습니다. 6월 달. 네. 자 그래요. 그때 2,400원까지 막 저기.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2,400원에서 일단 이제 차트를 보니까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조정을 받으면 이쯤에서 다시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이게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이제 이쯤에서 사신 건데 아니면 올라갈 때 사셨거나 근데 여기를 못 넘어가면 이게 쌍봉처럼 보이죠? 예, 예. 쌍봉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정받으면 이게 쌍봉처럼 보이면서 이게 눌려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빠져버린 건데 빠질 만큼 빠진 거고요. 하락 N자로 빠진 거고 이제 다시 반등을 주겠다고 이제 하는 건데 매수 가격이 아시겠지만 최근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게 사셨어요. 예, 예.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간 게 25% 올라간 상태가 아니고 260% 올라간 상태 사셨어요. 그래서 좀 힘든 거죠. 250%니까 220% 올라갈 때 사셨고 이제 이게 많이 올라가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리하기는 하지만 차트가 그렇게 아주 안 좋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반등을 줄 텐데 이제 추가 매수 타임을 노려야 되는데 하나 걸리는 게 이게 시가총액이 2,400억이나 되는 종목이고 한데 뭐 상장 폐지 위험은 크진 않겠지만 회사 내용을 보니까 적자네요. 좀 적자가 나니까 또 빠지더라고요. 근데 적자 나는 기업치고 금요일 날에 좀 막 올라가는 것 같더니 다시 오늘 또 빠지더라고요. 금요일 날에 그러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아니 고점에서 예. 45% 빠졌으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 보고 계시죠? 예, 예. 자 이거는 그냥 뭐 다른 시청자님도 이건 공부인데 이게 지금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바닥에서 돌겠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게 이제 이중바닥형이라 그래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여기도 이중바닥이 조그맣게 있고 그럼 이런 자리에서 공략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사고 있다가 하필이면 최고점에 사니까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종목의 차트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매수 가격이 나쁜 거예요. 지금도 하락했죠. 내려온 다음에 최근에 바닥에서 양봉 떴죠. 그럼 여기서 다시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추가 매수는 가능해요. 아, 예. 가능해요.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서, 그러니까 2,400원 살 게 아니고 지금에서 한번 단타를 쳐볼까, 매매를 해볼까, 이쯤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단가가 높은 거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근데 기업이 대딱이 좋은 게 아니고 근데 적자 회사 치고는 앞에 굉장히 강하게 아주 무섭게 올라갔죠. 예.
그래서 진폭은 좀 셀 수 있어요. 급등하고 급락하고 하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손절 라인은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1,500원이 깨지면 이게 또 무슨 사고 칠 줄 모르니까 1,500원이 지지된 상태에서 어차피 우리나라 내일 쉴 거고 뭐 미국장, 유럽 시장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 만약에 갑자기 우리나라 쉬었는데 유럽 시장 급락 나오고 미국 시장 완전히 난리 나가고 막 밑으로 박살나면 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쭉 빠졌다가 예. 750원에 사야 돼,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럴 일이 없을 거니까 750원은 아니고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이 별일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짝 조정받으면 여기서 한 1,600원이나 뭐 1,500원 중반대에서 추가하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얘는 그래도 2,000원, 뭐 2,200원 반등은 나올 수 있을 보이니까 거기서 파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삼성하고 그 LG하고 무슨 계약 체결했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더 좀 막 뛸 줄 알았더니 그게 그래도 가격을 싸게 사셨어야죠. 만약에 계약 체결을 한다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떡해요? 260%는 올라갔는데 안 하면 어떡해요? 260%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그 선생님 그러면 조금 더 사도 되겠습니까? 지금 추가 매수가 이제 차트적으로 볼 때는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1,500원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 시장도 확인하시고. 그래서 추가 매수는 됩니다. 추가 매수 하셔갖고 그다음에 뭐 체결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1,500원 깨지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미국 시장이 안 깨지면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데 일단 단가가 너무 높으니까 빠져나오는데 일단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딥은 지금 매수 단가가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죠. 1,500원을 지지하는지 우선 확인을 하신 이후에 추가 매수 진행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주셨고요. 자화전자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3,500원, 비중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자화전자는 이 전자부품 제조업체죠. 진동 모터, PCM 같은 제품들을 지금 제조를 하고 있는데 오늘장 4% 이상 하락을 하면서 26,850원 종가가 나타났습니다. 매수가를 좀 많이 이탈을 한 상황인데요. 이 자화전자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 바닥이 안 나왔어요. 근데 바닥이 나오려면 얘만 안 나오고 다 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올라가야 되고 지금 엔비디아 빠졌다 그랬으니까 또다시 엔비디아 다시 상승을 하든 뭔가 미국에 있는 반도체,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야 되고 나스닥도 올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종목들 차트를 보면은 다 이런 식으로 빠졌거든요. 고점에서 다들 빠졌어요. 많이 빠진 애들은 한 30% 넘게 빠졌고 적게 빠진 애들은 한 20% 빠졌는데 얘도 고점 대비는 한 25% 빠졌고요. 남들 빠지시되 똑같이 빠졌으니까 자, 그리고 2020년도서부터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상향을 여전히, 추세는 여전히 강합니다. 우상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정도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여기서 지지하고 이제 반등 타임을 노리는 자리니까 무턱대고 추가 매수하려고 하진 마시고요. 좀 상황을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다른 애들은 지금 고점에서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은 여기서 노는 애들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빠져서 더 이상 빠질 자리도 없을 만큼 많이 빠진 애들이 있는 반면에 얘는 만약에 장이 안 좋아지다라 그러면은 5,000원까지가 빠질 자리란 말이에요. 26,000원인데 5,000원. 말이는 안 되지만 만약에 시장이 정말 너무 안 좋게 되면 뭐 미국 시장도 급락하고 막 빠지면은 얘는 떨어질 자리가 많아요. 그러다 이렇게 안 떨어지죠. 왜냐면 추세가 이렇게 강한 애들은 그냥은 이렇게 안 죽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여기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걸로 그냥 위안을 삼고 버티시라는 얘기지 추가 매수는 확인을 한 다음에 그 확인은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반도체 장비주들을 쳐다봤는데 하도 맨날 징글징글 안 움직이니까 추가 매수 안 할 작정이었는데 갑자기 초전도체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식으로 막 종목들이 이것저것 상한가를 가고 화장품처럼 최근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죄다 막 20%에서 많게는 70% 다 올라가고 몇 개 종목이 한 200개에서 300개가 반도체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계속 움직인다.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일주일, 2주일, 뭐 3주일, 한 달, 2달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이미 벌써 자화전자도 벌써 3만 원 가고 32,000원 가고 있을 건데 추가 매수는 그 전에 하고 싶은 욕구가 확실하게 들 겁니다. 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할 생각하지 말고요. 기다렸다가 확실할 때
뭐 반도체 뭐 난리치고 막 급등을 할 때 그때에서 해도 늦지는 않으니까 지금은 그냥 갖고 있는 것만 잘 가져가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언젠가는 반도체 쪽으로도 순환매가 저는 돌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는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AI하고 하도 이것도 제가 지겹게 공개 방송 많이 얘기했는데 이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반도체가 분명히 언젠가는 바닥을 치고 움직일 텐데 그 언젠가니 이게 1년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3일이 걸릴지를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도 그때까지 좀만 더 참아보셔라. 그래서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33,000원, 35,000원 언젠가는 올라올 수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당장 추가 매수를 하기엔 좀 이르신 것 같고요. 보유하는 전략은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셨고요. 어보브 반도체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0,000원, 비중 20%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2% 정도 하락을 하면서 9,400원 이렇게 종가가 됐거든요. 매수가를 크게 이탈한 상황은 아닌데 자,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어보브 반도체 어떻게 반등 기회가 있을까요? 받는 기회는 있기는 있겠지만 3일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3개월 걸릴지 몰라서 그런데 네. 신호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양봉으로 확 올라가면 아마 신호가 올 거고요. 뭐 기사로 보더라도 아까 질문 주셨던 그 뭐죠? 자화전자하고 비슷한 경우이긴 한데 미국에서 또 반도체가 또 급등한다더라. 뭐 핑계는 이유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만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전망이 좋다라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 내년부터 할 거다라든지 뭐 기술주의 흐름들이 좋아질 거라든지 뭐 등등등등 뭔가 얘기가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다시 움직이거나 올라가면 뭐 얘들이 자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반도체가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 재고 물량이 거의 다 됐다. 디램 가격 반등을 줄 거다부터 해서 인공지능 AI 무지무지하게 앞으로 전망이 밝아서 뭐 내년도서부터는 뭐 매출이 성장이 뭐 100%씩 증가할 거다. 뭐 하여튼 등등의 얘기들이 막 나오게 되면 또 가겠죠. 그러면 그때에서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고 인공지능 로봇 움직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얘가 먼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뭐가 움직여야 돼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에서 좋은 얘기 나오고 양봉 나오고 반도체 반등 주기 시작하게 되면 얘도 여기 지지 여기도 지지죠? 그럼 이렇게 양봉이 뜰 겁니다. 그러면 10,000원 가는 건 너무너무 쉽고요. 근데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안 나오고 맨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맨날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주가 버블이다 그래서 자꾸 조정받으려고 그러고 그럼 얘가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건데 미국에서 반등 나오면 10,000원은 쉽고요. 근데 미국에서 좋은 얘기 나오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올라가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까도 시장 얘기하면서 보여드렸는데 얘가 지금 조정받잖아요. 여기 지지 다 지지하고 있는 자리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돌아갔고 어느 날 갑자기 여기 3,750도 돌파하고 그다음에 올해 또 고점 여기 돌파한다고 또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3,800 이거 돌파한다 얘기 나오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어보 반도체가 안 움직인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갈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뭐 11,000원도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간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보고 그다음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예. 궁금하실까요? 예, HD 한국조선해양. 아,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죠? 예, 125,000원 20%예요. 125,000원에 20%, 네, 오늘 1% 넘게 빠지면서 지금 116,500원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예, 매수가를 걱정돼서. 걱정될 것 같아요. 매수가 이탈을 해가지고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종목들 막 잘 갈 때 그래도 조선주들 막 조용히 강하다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맞아요. 조용히 강하고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게 지금 뭐 반도체 빠지긴 했지만 걔네들도 살아있고 자동차 살아있고 조선주도 살아있어요. 안녕하세요. 자, 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좀 예, 궁금하신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일단은 지금 물려 있으신 자리가 좀 높아서 그런데 자, 차트를 볼게요. 추세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반등 줄 수 있는데 매수가가 좀 높다 생각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단가를 낮출 건가 그거 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뭐 위험하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목표가는 얼마나 보면 될까요? 목표가 전에 이거 단가를 좀 많이 낮췄으면 좋겠는데 예. 저는 이거 그냥 9만 원, 8만 5천 원 물론 안 내려오겠지만 그 정도 네. 단가면은 참 편안하게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이게 12만 5천 원이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서 추가 매수할 돈은 항상 갖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 지금에서는 다시 12만 5천 원, 13만 원 올라올 때까지 그냥 가져가세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계속 팔았어요. 최근 한 4개월 동안. 그래서 쉽게 그렇게 안 내려올 것 같은데 단가가 높으니까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가면은 한번 비중을 팔아주시고 뭐 예, 수익 났을 때 파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제 조정을 만약에 여기서 한번 세게 받겠다고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면은 10만 원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예. 자, 13만 원까지 한번 볼래요, 그러면. 그래요. 13만 원. 근데 13만 원까지 딱 그게 찍고 가면 좋을 텐데 예. 12만 9,500원 찍고 내려가면 어떡하죠? 아, 그래도 그때 그 상황 갖고 봐야지, 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 예. 꼭 13만 원이 아니더라도 수익이 나면 지금 단가가 높잖아요. 예, 예. 종목이 나쁘진 않고 수급도 나쁘지 않고 추세도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정배열에 있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또 가긴 하겠지만 단가가 높으니까 단가 조절하기 위해서 작전상 비중을 줄여주자. 요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바닥이 얼마나겠죠? 8만이나겠습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겁내지 말고 추가 매수를 10만 원 이하에서 해보자라는 얘기였어요. 아, 10만 원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으나 매수 단가가 지금 살짝 높기 때문에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10만 원을 좀 내려온다 싶으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짚어주셨고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하게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종목 상담 진행 중에 있죠.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네, 인탑스 32,500원에 28%요. 네, 인탑스 매수가 32,500원에 비중 28%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탑스 오늘 종가를 볼까요? 2%가량 좀 밀려나면서 29,6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32,500원에 매수를 했으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특히 뭐 고민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인탑스도 방송을 봤는데, 이거 시초가에 사라 그래서, 그래서 시초가에 샀거든요. 사라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내려오네요. 뭐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어떤 전문가 추천하는지 얘기는 아셔도 돼요. 근데 네. 위치를 보니까 그렇게 위험했던 위치는 아닌 걸로 보여요. 네, 차트를 그래요? 한번 차트를 볼게요. 보면은 앞전에서 뭐 여기서 고점에서 뭐 44,000원에 사라 이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32,800원이면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뭐 핸드폰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갤럭시도 지금 뭐 이제 뭐 접히는 거, 뭐 5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곧 15 아이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슈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뭐 핸드폰 부품주들이 올라갔어서 될 뻔했는데 움직인 거는 초전투처럼 움직이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화가 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화가 나죠. 왜냐면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 이제 이 정도 내려왔으면은 34,000원 갈 것이지. 가진 않고 맨날 떨어지니까. 네. 근데 괜찮아 보여요. 왜 괜찮아 보이냐면 지금 차트가 이렇게 쑤셔 박힌 게 아니고 우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상향 이 트렌드 내에서 바닥이에요 지금. 네. 그 고점에서 잘 안 산 건 일단 잘한 거고. 그러니까 추세의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닥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앞에 거래도 많이 실려 있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들어 올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차 목표치는 32,500원인데 이거는 그냥 가는 거고 35,000원까지도 욕심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요? 예. 근데 35,000원 가도 뭐 엄청 대박 수익은 아니고 네. 32,500원에서 35,000원 가면은 뭐 8% 올라가는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한 16% 올라가는 건데
그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5,000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고 싶으면 줄여도 되는데 욕심내고 싶으면 욕심내도 되지만 그래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좀 안전하겠죠. 네. 네, 그래서 욕심은 안 부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 35,000원까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서 중간에 뭐 32,500원 왔을 때 또 불안하시면 또 질문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조금 기다려야 되겠죠? 마찬가지 지금 움직이는 게 초전도체, 그다음에 화장품, 제약주 이렇게 테마들만 막 돌아다니는데 얘도 반도체는 아니지만 IT 섹터가 움직여야 좀 뭐 핸드폰 이슈가 있거나 뭐 그러면은 좀 움직이겠죠? 아무래도 추가 매수는 어떨까요? 추가 매수도 되지만 이거 IT 부품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추가 매수할 때는 일단 이거부터 확인하세요.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플러스가 나면서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막 소문이 들려야 돼요. 반도체가 너무 좋더라. 반도체 반등 나온다. 막 미래에 막 인공지능서부터. 물론 인공지능 아니에요, 얘는.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에 있는 기술주라 그러죠. 기술주들이 막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가 소문이 들리면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왜 약한 거냐면 기술주가 자꾸 떨어지니까. 한 달 내내 떨어져요, 지금. 그래서 약한 건데 추가 매수는 갑자기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반등 나온다 얘기 나올 때 그때 추가 매수하시면 충분히 35,000원도 아니고 뭐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에서 그 기술주나 뭐 반도체 이제 그런 게 올라가면은 이제 그때 그렇죠. 그럼 IT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IT 여태까지 얘도 지금 4개월 동안 빠졌어요, 보니까. 이제 올라가야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좀 참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인탑스 35,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을 좀 노려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저희 전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저희가 전화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그 시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문자와 유튜브 댓글창으로 상담을 남겨주셔서 좀 몇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튜브로 주셨는데요. 미래 반도체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3,000원, 비중 27%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4일 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미래 반도체, 오늘 또 반도체 종목들이 좀 힘을 내지 못하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이 미래 반도체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질문 주신 분이 4일 전에 사셨는데 안 움직였죠. 계속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 자, 차트를 보면 지금 이렇게 하락의 한자로 내려왔는데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 왼쪽에 지지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밀릴 수 있는데 이렇게만 밀려도 10%가 빠집니다. 근데 여태까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 더 빠질 수 있는 폭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고 미국의 반도체가 반등을 주면은 바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지는 않아요. 미국이 안 올라가서 그런 거지. 그래서 빠질 만큼 빠진 거고 박스권이고 해서 만약에 뭐 추가 매수까지는 필요는 없겠고요. 그냥 갖고 있으세요. 만약에 밀려도 버티시고 결국은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을 주거나 나스닥이 올라가거나 기술주들이 상승하게 되면 27,000원에서 30,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근데
미국에 있는 반도체가 강하게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야 얘가 여기서 30%가 올라가는 겁니다. 38%네. 그러니까 3만 원까지 노려보려면 미국의 반도체가 좀 강하게 움직이면 30%. 근데 미국의 반도체가 흐지부지하게 대충대충 움직인다 그러면은 2만 5천 원까지만 보셔도 어쨌든 수익이니까 2만 5천 원까지만 보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미증시에서의 반등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만공 스승님이 유튜브로 주셨는데요. 넥슨 게임즈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7,600원에 비중이 100%라고 하는데 네, 17,700원이면 딱 매수가 부근이거든요. 이 종목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매매적인 관점에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중국 소비주, 옛날에는 중국 소비주 순환하면 게임주까지도 움직였는데 뭐 게임주까지 순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차트적인 부분에서 그냥 기술적으로만 물론 강하게 움직이는 게임주도 있고 약하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어요. 뭐 위메이드 같은 애들은 뭐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 때문에 아주 그냥 뭐 움직이지도 않고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펄어비스는 그래도 꽤 올라왔죠. 뭐 NC소프트는 당연히 약할 거고. 그래서 뭐 얘네들 보면은 각계 전투로 움직입니다. 이거 봐봐. 뭐 계속 떨어지죠. NC소프트 이런 애들 좀 문제고. 그래도 각계 전투로 움직이는데 넥슨 게임즈는 차트로만 봤을 때 이게 여기가 지지를 해주는 자리죠. 그래서 17,600원에 비중을 100% 들어갔다면 좀 단기적인 성향일 것 같아요. 느낌이. 전화 상담이고 문자 유튜브이기 때문에 전체 좀 지지하고 뭐 반등 주면 대충 한 2만 원에서 팔 생각으로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2만 원대 저항대니까 19,000원, 2만 원 나눠갖고 파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비중이 100%니까 갑자기 뭔가 게임주에서 악재가 터지면서 급락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떨어지면 지금은 지지한다고 얘기했지만 음봉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지거든요. 근데 비중이 100%예요. 그러면 13,000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손실이 한 10%밖에 안 된다. 그럼 버티면 돼요. 근데 이게 아마 13%는 아니 10%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면 25%가 떨어집니다. 비중이 100%인데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질 때까지 가져간다? 그건 장기 투자죠. 그래서 단기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할 생각도 하되 근데 뭐 깨질 가능성보다는 19,000원, 2만 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단타, 단기로 잘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접근으로는 2만 원까지도 목표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장중에도 소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시장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배트맨 2부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매수 자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봐도 좋고요. 단기 접근이시라면 조정 시에는 일부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어부부 반도체 목표가 11,000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조선주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다만 매수 단가가 지금 높으니까요.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